혹시 정부에서 이사 비용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해준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이사만 한다고 해서 모두가 이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정확한 자격과 상황, 그리고 철저한 신청 절차를 따라야만 이 귀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 없이 그냥 주는 돈은 없다고 생각하며 아예 알아보지 않는 분들도 많으시죠. 하지만 제대로 알면 여러분도 그 혜택을 충분히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2025년 기준 주거급여 수급자를 위한 이사비 지원 제도에 대해 완전히 정리해 드릴 예정입니다. 아마 이사를 앞두고 있거나 주거 환경 개선을 고민 중인 분들에게는 정말 중요한 정보가 될 것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라면 누구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특정 사유로 인해 이사를 해야 하는 경우에 한해 정부가 이사비를 일부 또는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대 100만 원이라는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사 전에 반드시 사전 승인 또는 상담을 진행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 점을 간과하여 혜택을 놓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주거급여 수급자 이사비 지원 제도의 모든 것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2025년 기준 주거급여 수급자로 인정받으려면 몇 가지 핵심 조건이 있습니다. 단순히 이사를 하고 싶다고 해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거급여는 정부의 기초생활보장제도 내에서 주거 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제도이므로 기본적으로 주거급여 수급자여야 합니다. 그 중에서도 핵심적인 기준은 바로 소득 인정액입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 인정액이 292만 6,931원 이하여야 주거급여 수급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소득 인정액이란 가구의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까지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지 않아도 고가의 자동차나 주택 등 상당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소득 인정액 기준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수급자로 지정되어 있다면 이미 이 기준을 충족했다는 의미입니다. 평범한 직장 생활을 하는 4인 가구 김철수 씨는 월 소득이 250만 원이지만 특별한 재산이 없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김철수 씨의 가구는 소득 인정액 292만 6,931원 이하 기준에 부합하여 주거급여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반면 같은 소득이더라도 부동산이나 예금 등 재산이 많은 가구는 주거급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주거급여는 단순히 수입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책정되며 정부가 저소득층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매우 중요한 복지제도입니다. 따라서 주거급여 수급자 이사비 지원을 받으려면 우선 자신이 현재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지 그리고 2025년 기준으로 책정된 소득 인정액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을 만족한다면 이사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자격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주거급여 수급자 자격 확인은 가까운 주민센터나 복지 포털 마이홈 등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이사비 지원의 첫 단계입니다. 주거급여 수급자라고 해서 모든 이사에 대해 지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특정 사유가 정해져 있으며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이사비 지원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바로 자활사업 참여로 인한 이사입니다. 이는 자립을 목표로 일자리를 시작하면서 거주지를 옮겨야 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30대 미혼 여성 이지수 씨는 그동안 자활센터의 지원을 받으며 직업훈련을 받았고 마침내 서울 외곽 지역에 위치한 중소기업에 취업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기존 집에서는 출퇴근이 너무 멀어 회사 근처로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경우 이지수 씨는 자활센터의 상담 후 이사비 지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자립을 위한 능동적인 노력에 정부가 힘을 보태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탈시설자, 즉 쉼터나 보호시설 등에서 독립하는 경우입니다. 노숙인 시설, 장애인 거주시설, 청소년 쉼터,
여성 쉼터 등에서 나와 스스로 독립적인 주거를 마련할 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년간 지체장애인 시설에서 생활하던 40대 남성 박선우 씨는 최근 자립 의지를 다져 세상 밖으로 나왔습니다. 홀로서기를 시작하며 자신만의 보금자리를 얻게 되었을 때 그는 이사비 지원을 통해 초기 정착 비용의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었습니다. 시설 퇴소 후 사회에 안전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지원책입니다. 세 번째 유형은 청년 독립형입니다. 이는 보호 종료 아동이거나 주거급여를 받는 청년이 홀로 독립하여 사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대학교 졸업 후 아르바이트를 하며 독립생활을 시작한 25세 청년 김민영 씨는 주거급여 수급자였고 부모님과 함께 살던 집을 나와 처음으로 월세방을 얻었습니다. 사회생활에 첫 발을 내딛는 청년들이 주거 부담으로 인해 좌절하지 않도록 자립 초기의 주거 안정에 크게 기여하는 지원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재개발이나 강제 이주로 인한 이사입니다. 지자체가 주거 환경 개선이나 공익적인 목적으로 이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입니다. 노후주택 재개발로 인해 어쩔 수 없이 기존 주택을 비워야 하는 60대 노부부 최영희, 이정표 씨는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아야 했습니다. 이때 지자체의 안내를 받아 이사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재개발로 인한 퇴거도 해당될 수 있으나 지자체별로 지원 기준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처럼 단순히 월세나 전세 계약이 끝나서 이동하는 일반적인 이사는 해당하지 않으며 위에 설명해드린 특정한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해야만 지원 가능성이 열리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사비 지원 금액은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책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최소 30만 원부터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사거리가 짧거나 자차를 이용하는 등 이사 비용이 적게 드는 경우에는 최소 지원금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타 지역으로 이동하거나 가족 구성원이 많거나 또는 취약계층으로서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경우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사비 지원에서 가장 중요하고 또 많은 분이 놓치는 부분이 바로 신청 타이밍입니다. 이사비 지원은 이사를 이미 다 마친 후에 신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핵심은 바로 이사 전에 사전 상담을 통해 지자체나 관련 기관에 자신의 이사 계획과 지원 필요성을 알리는 것입니다. 이사 다 하고 나서 신청하면 늦습니다. 이사비 지원을 받기 위한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이사하기 전에 거주 지역의 주민센터나 자활센터 등에 방문하거나 전화하여 상담을 받습니다. 이때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설명하고 이사비 지원 가능 여부 및 필요한 서류에 대해 상세히 문의해야 합니다. 서울에서 직장 때문에 경기도로 이사를 계획 중인 청년 김지윤 씨는 먼저 주민센터에 전화하여 자신의 취업 상황과 이사 계획을 설명하고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둘째, 상담을 통해 지원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면 이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때 반드시 정식 등록된 이사업체를 이용해야 합니다. 지인이나 가족의 도움으로 이사하는 경우 정식 영수증을 발급받기 어려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업체와의 계약서와 이사비용 결제 영수증은 나중에 지원금을 신청할 때 중요한 증빙 자료가 되므로 반드시 꼼꼼하게 보관해야 합니다. 앞서 언급한 김지윤 씨는 상담 후 추천받은 이사업체와 계약하고 이사를 진행했으며 모든 서류를 잘 보관했습니다. 셋째, 이사를 완료한 후에는 준비된 신청 서류와 함께 이사계약서, 이사비용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주민센터나 해당 기관에 제출합니다. 넷째,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지자체 또는 관련 기관에서 심사를 진행하며 심사 통과 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만약 개인 간의 거래로 인한 이사거나 현금으로 이사비용을 지불하고 영수증을 받지 못했다면 안타깝게도 거의 대부분의 경우 지원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정식 이사업체 이용과 세금 계산서 또는 현금 영수증 확보는 이사비 지원을 위한 필수적인 안전장치임을 꼭 명심해 주세요. 많은 분이 이사비 지원 제도를 모르거나 알더라도 사소한 실수로 인해
중요한 혜택을 놓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이러한 안타까운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꼭 피해야 할 실수와 함께 성공적인 지원을 위한 꿀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흔한 실수 중 하나는 바로 이사부터 해버리고 나중에 신청한 경우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사비 지원은 이사 전에 반드시 사전 상담과 승인을 거쳐야 하는 절차입니다. 사전 논의 없이 먼저 이사를 해버리면 이미 발생한 비용에 대해선 지원받기 어렵습니다. 40대 가장 박동욱 씨는 급하게 집을 옮겨야 할 상황에 놓여 먼저 이사부터 진행한 후 뒤늦게 지원 제도를 알게 되어 신청했으나 절차상 문제로 인해 지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실수는 지인이나 가족이 도와줘서 영수증이 없는 이사입니다. 정부 지원금은 투명한 집행을 위해 정식 영수증 등 증빙 서류를 요구합니다. 아무리 좋은 뜻으로 지인에게 도움을 받았다고 해도 이사 비용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다면 지원이 어렵습니다. 70대 이혜진 할머니는 자녀들이 직접 짐을 옮겨주어 이사 비용이 거의 들지 않았다고 생각했지만 서류 미비로 인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었습니다. 지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정식 이사업체를 통해 세금 계산서나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 주거급여 수급자가 아닌 상태에서 신청하는 경우입니다. 이사비 지원은 오직 주거급여 수급자에게만 해당됩니다. 간혹 다른 복지 혜택과 혼동하여 신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자격 조건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소득은 낮지만 다른 유형의 복지 혜택을 받고 있는 김성훈 씨는 주거급여 수급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사비 지원을 신청할 수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같은 주소지에서 방만 옮긴 경우입니다. 이사비 지원은 새로운 주소지로의 주거 이동을 전제로 합니다. 동일한 집 안에서 방만 바꾸거나 동일 건물 내 다른 층으로 이동하는 등 실질적인 이사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새로운 주택으로 주소를 이전해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사비 지원을 성공적으로 받기 위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꿀팁은 바로 이사 전 상담과 영수증 확보입니다. 이사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지역 주민센터나 자활센터에 연락하여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고 지원 대상 여부 및 필요한 서류 목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사를 진행할 때는 무조건 정식 이사업체를 이용하고 이사 비용에 대한 계약서와 세금 계산서 또는 현금 영수증을 꼼꼼하게 챙겨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원칙만 지킨다면 소중한 정부의 이사비 지원을 놓칠 염려는 거의 없습니다. 정부의 이사비 지원 제도는 큰 틀에서는 같지만 세부적인 조건이나 지원 금액 그리고 필요 서류 등이 지자체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모든 지자체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반드시 인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사비를 지원받기 전에 가장 중요한 마지막 단계는 바로 여러분이 거주하거나 이사할 지역의 해당 지역 주민센터 또는 자활센터에 직접 문의하여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정보만 맹신하기보다는 직접 유선으로 문의하거나 방문하여 상담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안전한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에서 청년들을 위한 추가 이사비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도 있고 부산시는 재개발 이주민을 위한 특별 지원을 확대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 특화 프로그램들은 중앙정부의 기본 지침과는 별개로 운영될 수 있으므로 해당 지역의 정보를 파악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복지 정책과 관련된 정보는 자주 변동될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이라고 명시되어 있더라도 예상치 못한 상황 변화나 정부 정책의 수정에 따라 기준이 변경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를 앞둔 시점에서 가장 최신의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주거급여 수급자 이사비 지원이라는 일반적인 정보만 가지고 이사를 진행하기보다는 제가 어느 지역에 살고 있는데 주거급여 수급자로서 이사를 하려고 합니다. 이사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과 금액 그리고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와 같이 구체적으로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가장 정확하고 최신 정보를 제공해 줄 것입니다.
이처럼 지역별로 상의할 수 있는 조건들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항상 최신 정보에 귀 기울인다면 여러분도 충분히 정부의 이사비 지원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주거 안정과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이 글의 정보가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바랍니다. 정부의 복지제도는 아는 만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들을 잘 숙지하셔서 주거급여 수급자 중 해당 조건에 맞는 분들이라면 최대 100만 원까지 이사비 지원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몰라서 놓치는 경우가 정말 많으니 이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도 꼭 공유해 주십시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다음에도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